자, 이번에는 인선 ENT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이전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상승을 지금 많이 했는데, 다시금 잠시 내려와서 하락 파동을 일으키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제가 자,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바닥권을 잡으면서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이런 측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지지선이 붕괴가 좀 안 되고, 그죠? 이 지지선이 붕괴가 안 되고 다시금 반등을 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죠? 고점 대비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이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일단 요 앞의 어떤 지지선은 잠시 붕괴가 됐다가 다시금 지지선 안으로 살짝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일 연속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은 확실히 변곡점입니다. 즉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는 지점인데, 이 지점이 이 기업은 여러분들도 많이 좀 유명한 종목이죠. 인선 ENT가. 자, 원래 인선 ENT는 인선 기업이라는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을 전담하는, 그죠? 건설 폐기물 관련 회사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그죠? 생산도 하고 플랜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폐자동차 분해를 해가지고, 그죠? 필요한 부분은 빼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고철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폐기물 관련 거의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태풍 같은 게 불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면 우리가 주변이 굉장히 산업 폐기물도 날아다니고 가정용 폐기물도 날아다니고 매미급이 오면 우리 중간 산업재들이 넘어지고 크레인이 자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온갖 폐기물이 길거리에 난동을 부립니다. 자,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관련 테마주가 바로 인선 ENT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태풍주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주라,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6호 태풍이 상해 쪽으로 거의 이제 인접했다고 그러고요. 내일이 26일이니까 내일부터는 일본 도쿄가 바로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간답니다. 인선 ENT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태풍이 와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태풍이 지금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계속적으로 지금 발발하고 있죠. 중국은 큰일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홍수로서 국가가 지금 마비 상태고 경보 발령을 했죠. 3단계를. 자, 경보 발령을 했는데 중국은 거의 죽어나갈 것 같아요. 중국이 더 위험합니다. 일본은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4호 태풍이 내일이나 모레 이제 일본 바로 도쿄를 가로질러 지나간다고 그러죠. 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아무런 사고는 없겠죠. 인사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건물들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자, 어쨌든 인선 ENT는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건설 폐기물을 갖다가 수집 운반하고요, 중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순환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폐자동차를 처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죠. 자,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대략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자, 영환산업환경이라는 회사, 영흥이죠. 죄송합니다. 영흥산업환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소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선 ENT가 100% 출장 기업이죠. 100% 출장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번에 더더욱더 큰 그 소각장을 설치를 했죠. 천안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래 돼서 이게 완공이 되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12 규모로 들어갑니다. 소각시설 12 규모로 들어간다. 자회사가 그렇습니다. 영산업 환경이.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재미난 게 있느냐?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요거부터 마감을 좀 한번 해볼까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지지선이 붕괴가 안 되는 게 좋았는데, 어쨌든 지지선 밑으로 붕괴가 되었다가 다시금 지지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변곡점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그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 상승한 모습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하락 파동이 지금 3파가 끝난 건지 조금 더 이어질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4일 연달아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지지선이 붕괴됐지만 다시금 지지선 안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완전 변곡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매수 타임이 지금 현재 오늘이 2021년 7월 25일 일요일인데요. 내일 26일부터 바로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변곡점이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할 타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까지 방송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다시금 조정이 하락 파동이 더 이어져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곡점이다. 그래서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올해 예상치는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018년 1700억, 2019년 1800억,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2000억이었고요. 올해는 23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95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2분기에는 124억이죠. 그죠? 그래서 한 220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폐기물 업체다 보니까 가을과 여름 이후에 가을과 겨울의 실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영업이익을 하반기에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을 한번 볼까요? 자,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3월달에 그죠? 코로나가 발생했던 3월달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124억, 2분기 131억, 3분기에는 98억, 4분기에는 137억. 이렇게 해서 4분기에는 137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기를 클릭을 해보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올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9월 달에는 136억, 그리고 2021년 146억,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한번 합쳐보면 금액이 예상치가 아까 연간 기준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분기별 예상치가 나오죠. 근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5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EPS도 꾸준하게 이렇게 잘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본 잠식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자본금이 233억이죠. 자본금은 233억 대비 자본금액은 3191억이니까 10배가 넘는, 대략 15배, 14배 정도 되겠네요. 14배에 육박합니다. 이 회사는 자본 잠식을 통해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산 재무 건전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작년 기준, 지금 주가 대비 작년 EPS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14고요. 업종 퍼는 123인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건 아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은 우리 2007년도 당시 대략 요 가격이네요. 그죠? 요 가격 28,500원까지 실적을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가격은 12,750원이다. 물론 이거를 두 개를 무조건 연결해서 우리가 실적을 보지를 않고 무조건 작년에 2007년도 당시에 저렇게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꾸준하게. 그죠?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많이 했지만 자, 이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변곡점이다. 살짝 지지선은 붕괴가 되었지만 다시금 지지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한테 특이한 걸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제가 아까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회사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 여기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고요. 인선 ENT의 대주주,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이 IS 동서라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도 상장 기업이죠. IS 동서. 자, 근데 이 IS 동서는 토목 건축 회사입니다. 건설 회사죠. 건설 회사예요. 자, 근데 이 인선 ENT는 뭐 하는 회사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선 ENT. 먼저 기본적으로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예요. 건설 폐기물. 자, 그러면 여기서 IS 동서가 짓는 건물에 나오는 건설 폐기물은 여기서 처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인선 ENT의 매출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인선 ENT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걸 오더를 받아요. 이게 100억이라는 이제 오더가 나왔다. 주문이 나왔다. 그럼 인선 ENT는 100억이라는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매출이.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이 산업 폐기물을 정리한 다음에 소각은 또 어디 가서 하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흥이라는 기업. 영흥. 자, 영흥산업. 이 회사에서 어떻게 또 폐기물을 또 처리합니다. 영흥산업환경이라고 그러죠. 영흥산업환경입니다. 회사 이름은. 자, 이 회사에서 또 폐기물을 갖다 소각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요 매출이 여기 또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죠. 그죠? 자, 바로 요런 겁니다. 이 IS 동서라는 기업은 생각을 잘한 거죠. 연계성이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선 ENT도 상장이 되었긴 한데 영흥산업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금 이따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이 회사에서 소각장을 소각을 시킵니다. 또 소각을 시킨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들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100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인선 ENT의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인선 ENT는 또 이쪽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흥산업환경도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또 전개가 되겠죠. 자, 100억 중에서 한 60억이 생겼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IS 동서가 오더를 줘서 얻게 되는 인선 ENT의 매출은 100억이 되거든요. 예, 100억이 돼야 되는데 이 인선 ENT가 또 자회사에다, 이 자회사입니다. 100% 영흥산업환경은 인선 ENT가 100%의 지분율을 들고 있어요. 완전 지배하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또 60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60억은 어디에 있던 매출이에요? 이 100억 안에 포함되었던 매출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인선 ENT는 두 가지의 매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IS 동서에서 100억의 매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영흥산업환경은 그 100억 중에서 60억을 또 매출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억이 발생해야 될 매출이 16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는 더욱더 전체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바로 이게 기업의 연계 기업입니다. 자회사를 만들 때 이런 관련성이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선 ENT는 성면 있죠, 성면. 예, 성면도 같이 처리하는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을 갖다 주로 하고요. 이제는 산업 폐기물, 건설뿐만 아니라 물론 뭐 산업 폐기물 안에 건설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분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범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산업 폐기물은 인선 ENT가 많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로 매출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 거래처가 IS 동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흥산업환경은 인선 ENT가 주 고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인 회사, 건설업이니까 건설 폐기물 회사를 만들고, 건설 폐기물 회사가 있으니까 소각 회사를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IS 동서는 빠져나가는 돈을 어떻게 인선에서 묶어둘 수가 있고, 인선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영음 산업 환경에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유출이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IS 동서의 회사들이라고 그냥 애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인선 ENT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주 고객이 있다, 주 거래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안전하고 안정성이 있게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IS 동서가 건설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았었다 하더라도 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폐기물 처리 가격도 인선 ENT한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기업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죠? 법정 관리라든지 파산이 되지 않는 한. 자,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우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를 보고 분석을 하지만 자회사의 연결 기업들 그리고 종속회사들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도 본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인선 ENT는 IS 동서라는 그런 회사의 고정 거래처가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인선 ENT는 IS 동서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회사의 건설 폐기물을 또 처리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태풍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또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고, 그럼 이 모든 수익이 크면 클수록 영흥산업 환경의 재무구조도 또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흥산업 환경이 소각로를 확장을 했대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일이 많으니까 영흥산업 환경은 인선 ENT로부터 수주도 받지만 그 외에 또 수주를 받아서 또 영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 동서는 경영을 되게 잘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IS 동서 이런 회사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영은 가장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지금 경영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가 우리가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자회사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자회사들이 있다고 한번. 왜 이러죠? 자꾸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자, 자회사들이 하나, 둘, 셋. 자, 네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제조회사가 오더를 줘요. 공장을 지어야 돼요.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건설회사에다가 수주를 맡기는 게 아니라 건설업을 갖다가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공장은 이 건설업이 공장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설업은 따로 이 회사에 해당하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수주를 받겠죠. 각각.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제조업은 기자재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운송업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송업체에 오더를 주는데 1년에 운송비만 한 20억이 나간다. 그랬을 때는 또 운송회사를 또 하나 더 설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기업이 어떻게 모든 운송은 이 운송회사가 또 담당을 하는 것이고, 이 건설회사는 이 기업에서 필요한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은 이 건설회사에서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제조업체가 도소매를 갖다가 업체에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도 만드는 거예요? 도소매업도 또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타 이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회사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이 제조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자회사를 살리고 싶다. 이 모든 자회사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건설업이 다른 기업의 공장을 지었을 때는 30억인데 이 같은 회사니까 아니다 우리 40억 줄게 이렇게 되면 이 건설업이 또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게 되죠. 그죠? 성장을 하게 되고 운송비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죠. 이 제조기업이. 도소매에도 좀 더 마진을 많이 주고 기타 다른 기업에도 자회사한테 마진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조업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네 개의 자회사는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가 또 많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장도 하고 또 크게 기업의 규모가 확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기업, 건실한 기업이 하나가 있으면 많은 종속기업들을 이렇게 아주 그죠? 유연하게 종속기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행한 기업이 IS 동서였다. 인선 ENT를 만들고 또 인선 ENT와 관련되어 있는 뭐를 만들었죠? 바로 영산업개발을 만든 거, 산업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경영학에서 같은 이권을 전이를 할 수가 있다. 수익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세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해당하니까 85% 이내의 가격에서 흥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회사한테는 15%의 마진을 추가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예,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도소매가 운송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또 이 회사를 이용을 하고 이 도소매가 또 예를 들어서 판매 시설을 판매 대리점을 지어야겠다 하면 또 이 건설업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회사끼리도 또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한 회사에서 발생할 모든 매출이 이 네 개에서 나눠 가져가고 이 네 개 회사끼리 서로 또 카테고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요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영 방식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인 경영 방식인데, 근실한 기업 하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는 안 되지만 작은 개인 기업도 만들 수도 있고 법인 기업도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IS 동서는 딱 표면화되게 이렇게 만들어내었다. 예,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근실한 기업 하나가 있으면 정말 사업도 좀 재미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사업을 좀 재밌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기회가 되고 카테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좋은 구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매출이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점이 변곡점이고 예, 상승 동력이 있다, 그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크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 5일간이네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6일간은 또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 5일간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4일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옆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요 안에서 가격이 뭐 이틀이나 3일이든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전혀 걱정할 것 없이 매수를 해도 될 타입이다. 그죠? 그래서 뭐 약간의 수익을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익을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스니엔티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인스니엔티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무쏘TV를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무쏘TV는 경제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 아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가치주 공략의 대가 서정구 대표입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비전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등주, 테마주 공략으로 인한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가치주 공략주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직장인 비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급등주, 가치주 공략의 대가 진검승부입니다. 투자금이 정체되지 않고 잘 회전되도록 스윙, 중기, 장기를 병행해서 관리하며 개별주, 테마주 집중 공략으로 급등 수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된 가치주의 바닥을 공략하고 재료가 강한 종목, 그리고 고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중장기 우량주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전 세계로 TV 전문가이자 최고 수익률을 제공하는 실전 투자 전문가 황 소장입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단타, 단기 스윙, 중기 투자를 바탕으로 급등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의 공략으로 최대 수익률을 실현하며 저평가주 공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정밀 분석합니다. 저희 무쏘TV의 회원관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투자 종목과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중 시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자 및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네 번째, 유튜브 및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쏘TV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매월 투자 수익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무쏘TV를 검색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의 실시간 라이브 및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전문가들을 검색해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방송 공지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저희 무쏘TV와 함께하세요.